자, 여러분 교재 9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이론 중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다 라는 게 나오는데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안분계산에서 정산으로 넘어가고 정산에서 재계산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안분계산 뒤에 정산과 재계산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FAT 1급 시험에서는 안분계산, 정산, 재계산까지는 문제로 출제를 안 하지만 그 양식은 우리가 접근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잠깐 그 양식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TAT 2급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우리 회계 메뉴에 부가가치세 1번이라는 이 메뉴 박스에 들어있는 메뉴가 2배 정도로 늘어납니다. 우리 FAT 1급에서는 여기까지만 메뉴가 있었거든요. 밑에 이만큼이 늘어났어요. 자, 거기에 이제 이것도 거기 나오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거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FAT 1급에 이게 뭐냐면 여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FAT 1급에도 출제 범위에 들어 있죠. 요거에. 자, 그런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 들어가 보면은요. 탭이 이와 같이 4개의 탭이 있는데 우리 FAT 1급은 여기까지만 다루어집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합계액이 얼마냐 이런 걸 조회해가지고 답을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불공제 사유별로 뭐 접대비 관련된 거 뭐 몇 매에 얼마, 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한 거 몇 매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집계가 됐었죠. 자, 그런데 우리 TAT 2급에서는 출제 범위가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것까지 출제를 하는데 바로 지금 그 다음 것이 뭐냐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그 다음에 여기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또 그 다음 게 뭐냐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네. 그래서 이 안분계산, 정산, 재계산의 개념에 대해서 우선 이 시간에는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개념을 잡아 놓으시고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분계산은 뭐고, 정산은 무엇이고, 또 재계산이라는 건 무엇인가. 자, 교재로 다시 가가지고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의 개념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에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을 해야 돼요. 실지귀속에 따라. 그러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도 있단 말이에요.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그것을 우리가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전자제품, 컴퓨터 도소매업과 컴퓨터 학원을 제가 이 건물에서 같이 하고 있다고 보면은 제가 이제 공통 겸용사업자가 되는 거죠. 겸용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학원은 면세사업이고 매장은 과세사업이 되는 거예요. 자, 300만 원짜리 냉온풍기를 한 대를 사가지고 매장에다 놓는다. 그러면
확실하게 실질 귀속이 확실하죠. 네, 매장에 놓는 것은 과세 사업이니까 그 300만 원짜리 냉온풍기 사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제가 그냥 공제 받으면 돼요. 또 300만 원짜리 냉온풍기를 학원에다 설치했다. 그건 면세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공제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안분 계산하느냐? 만약에 직원 사무실을 하나로 쓴다고 봅시다. 직원 사무실. 그래서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학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근데 사무실에다가 만약에 냉온풍기 역시 똑같은 300만 원짜리를 놓는다. 그러면 이거는 실질 귀속이 확실하지가 않죠. 거기에는 과세 사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거기가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면세 사업에서 일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공통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가지고 안분해야 돼요. 그래서 안분을 어떻게 하는가? 네, 요거를 우리가 배워봐야 된다는 겁니다. 운수 사업자들도 그런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택시와 시내버스를 같이 사업하는 사업자. 택시는 과세 사업자이고 시내버스는 면세 사업자. 근데 그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기계 장치라든가 어떤 설비가 이건 택시에서만 쓰는 거야. 이거는 버스에서만 사용되는 기계다. 이렇게 확실히 귀속이 되면 과세 면세 확실하게 구분해서 부가세 신고해 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매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도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버스 관련 직원들도 거기서 일하고 택시를 관리하는 직원들도 같은 사무실에 있다면 사무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구입 자료에 대해서는 애매하다 이거죠. 네, 바로 그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가 그 매입세액이 어디에 귀속해야 될지 실질 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이거는 우리는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 매입세액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걸 안분해서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 방법은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을 분모로 하고 면세 공급가액을 분자로 하면은 면세 공급가액 율이 나오겠죠. 면세율. 그래서 우리가 총 공급가액이 학원하고 컴퓨터 매장하고 다 합쳐서 5억 원어치를 이번 과세기간에 매출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학원 매출액은 1억 원이었다. 그러면 5억 분의 1억이 되는 거예요. 5분의 1. 그래서 공통 매입세액을 이 5분의 1로 계산해 가지고 면세 매입세액으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5분의 1은 공제받지 못하고 5분의 4는 공제받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통 매입세액이 아까 300만 원짜리 그 냉온풍기였다면 매입세액이 공통 매입세액이 30만 원이 있잖아요. 그 30만 원 곱하기 1억 원 나누기 5억 원 하면은 면세 비율이 나오죠. 그 비율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자, 그러면 안분 계산이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가지고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죠.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게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결국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입니다. 그것을 계산을 해내는 건데 공통 매입세액 가지고. 그래서 아까 그 양식이 이 숫자를 넣는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안분 계산 여기 내역서라는 양식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작성할 때 여기 계산식은 아까 그 우리 교재에 있는 그 계산식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과세 면세 사업 공통 매입세액. 네. 그래서 아까 여기다 300만 원을 입력하면은
여기 세액이 30만 원이 나타나겠죠. 30만 원. 그러면 30만 원이 나오면 자, 그 옆에 항목이 뭐가 있는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공통 매입세액이 3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다 300만 원 입력하면 3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12번이 총 공급가액이 나와요. 여기 5억 원. 그 다음에 13번 면세 공급가액이 나와요. 1억 원. 네, 그러면 불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 11 곱하기 13 나누기 12. 예, 그래서 30만 원 곱하기 1억 원 나누기 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30만 원 곱하기 1 나누기 5 하게 되면은 5분의 1이니까 6만 원이 나온다. 이거 6만 원. 이 6만 원이 여기 뭐라고 하냐면 불공제 매입세액이다. 불공제 매입세액이다. 그러면 이제 6만 원은 불공제되니까 24만 원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부가세 신고를 해주면 된다. 이걸 작성하는 게 안분 내역서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책으로 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분 계산을 하지 않는 내용도 있다 이거예요. 공통 매입세액이지만 안분 계산을 안 한다라는 건 뭐냐면 다 공제해 준다 이거예요. 다 공제를 해주겠다 그냥. 불공제 매입세액 아까 그렇게 계산하니까 6만 원 나왔잖아요. 그런데 안분 계산을 안 한다는 것은 전부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해주느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통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전부 보겠다. 매입세액 공제를 다 해주겠다. 첫째,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5% 미만은 안분 계산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5분의 1은 몇 퍼센트예요? 20%죠. 5분의 1은 20%. 그러니까 20%가 되기 때문에 아까 그 6만 원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걸로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면 안분 계산 안 하는 겁니다. 다만 5%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예, 그래서 5%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통 매입세액이 크면은 500만 원 이상이면 그 5% 미만도 금액이 꽤 크게 나오니까 그것은 제외. 자, 두 번째 보면은요.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예, 아까 우리 냉온풍기는 300만 원짜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공통 매입세액이 3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금액의 규모로는 공통 매입세액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냉온풍기가 아니고 복합기 또는 복사기를 40만 원짜리를 샀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복합기나 복사기 40만 원짜리 뭐 비품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공통 사무실에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40만 원이면 부가세가 4만 원이네요. 공통 매입세액이 4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이 작은 금액은 안분 계산 배제된다. 이거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이 40만 원에 4만 원은 어떻게 한다? 그냥 다 공제해 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 제한의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공통 매입 겸용 사업자는 그냥 안분 계산 배제예요. 다음 과세기간부터 안분 계산하면 됩니다. 첫 과세기간은 안분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겸용 사업자가 공통 매입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신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첫 번째 과세기간에서는 안분 계산을 안 하고 전부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된다. 이게 안분 계산의 배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산은 안 나왔네.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자, 재계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재계산. 자,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기서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예를 들었던 비품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은 감가상각 자산이에요. 건물 같은 것도 감가상각 자산이죠. 그래서 감가상각 재산에 대해서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에 따른 비율이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가상각 자산은 만약에 2022년도 1기에 그 냉온풍기를 취득했다. 그러면 이번 1기에는 20%가 아까 20%라고 했는데 5억 분의 1억이니까 이 면세 비율이 20%였단 말이에요. 취득할 시기에는. 그런데 면세 비율이라는 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기가 지나고 2022년도 2기 지나고 2023년도가 되었다고 봐요. 그때는 좀 면세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매장은 좀 매출액이 줄었고 학원이 잘 돼가지고 학원의 매출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5억 분의 1억이 아니고 만약에 5억 분의 2억이었다. 2023년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세 비율이 달라졌으니까. 감가상각 자산은 그때 가서 다시 재계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계산할 때 공통매입세액을 또 30만 원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에요. 일단 공통매입 30만 원을 넣어가지고 감가상각 자산은 과세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미 감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감가율을 적용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만 변동된 요 비율 5분의 2면은 40%가 되잖아요. 40%로 다시 남은 거에 대해서만 40% 적용을 합니다.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안분 계산할 때 적용했던 비율, 그 비율과 또 기간이 지나서 안분 계산에 따른 비율이 적용했을 때 차이가 5% 이상이 나면은 5% 내에서 변동이 일어난 것은 변동이 없는 걸로 보는 거죠. 변동이 5% 이상 차이가 나면 바로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은 재계산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재계산이 아까 그 양식에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5번에 있었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이다. 재계산의 양식을 보면 여기 보시면 매입세액을 여기다 입력하면 경감률이라는 게 아까 그 감가율 같은 거예요. 네, 경감률 선택해주고 경과된 과세기간이 몇 개 과세기간이 지났느냐. 과세기간이 두 번 지나갔으면 2개 과세기간을 넣어놓죠. 그러면 여기 경감률이 여기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이 여기에 계산이 돼요. 우리가 이거 입력을 합니다. 증가나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을 만약에 10%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다 10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감소했다면 마이너스 10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증가했을 때는 양수로, 면세 비율이 감소했을 때는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주면 그 옆에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여기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건 실습 문제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면 오히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론에서는 이게 지금 무슨 재계산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개념만 잡고 뒤에서 우리 실습 문제 또 기출 문제 여기에서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정리한 것 중에 뭐가 하나 빠졌냐면 요 가운데 있는 정산이 지금 빼먹었어요. 정산.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안분계산 내역이라는 게 있고 그 옆에 정산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정산. 요 안분계산과 정산의 차이는 정산은 확정신고 때 하는 거고요. 확정신고 때. 안분계산은 애정신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분계산은 3개월치 데이터가 그러니까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의 데이터가 3개월치를 가지고 해야 되고요. 정산은 6개월치를 가지고 합니다. 정산은 6개월치. 확정신고 때니까 1기 같으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안분을 한다 이런 얘기죠. 애정신고 때는 3개월치, 확정신고 때는 6개월치 데이터를 줍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때 하는 것은 정산이라고 해요. 정산. 안분계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작업을 우리가 실습 문제 통해서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안분계산, 그 다음에 정산, 재계산 그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번에는 면세사업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를 어떻게 받느냐. 처음에 면세사업으로 자산을 구입했어요. 그럼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는 걸로 신고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자산을 과세사업으로 바꿔서 사용을 했다면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장기간에 걸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또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죠. 신고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실제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했던 감가상각 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했다. 이거 계산해라. 이런 시험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 앞에 거는 문제로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오니까요. 연습을 우리가 할 거고. 자, 여기서는 개념은 요 앞에서 이 개념과 비슷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하는 방법과 비슷하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를 알아주냐면은 아까 그 재계산에서도 이 상각률이라는 것을 아까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됐거든요. 이 상각률. 그러니까 아까 그 양식으로 가보면은 여기 재계산의 양식에 보시면 여기 상각률이라고 하는 여기 체감률이 상각률이에요. 이 체감률. 이 체감률을 우리가 입력을 해줄 거예요. 여기다가 입력을 해줄 건데 그 입력을 할 때 이걸 기억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체감률 여기서는 상각률이라고 했고 우리가 재계산할 때는 체감률이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체감률을 어떻게 입력하냐면 건물은 5%로 입력해 주면 돼요. 건물은 5%. 구축물을 포함해서 건물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과세기간당 5%가 체감된다. 즉 상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년은 2과세기간이 흘러가죠. 1년이면 1기와 2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10%가 되겠네요. 1년이면. 그러면 우리가 재계산을 건물 같은 경우는 몇 년간 할 수가 있느냐면은
10년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의 내용연수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우리 회계 처리하는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만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건물이나 구축물은 체감률, 상각률을 1과세기간당 5%로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0%씩 체감이 되기 때문에 재계산을 건물을 만약에 50년 쓰는 건물이라고 그래서 50년 동안 계속 재계산을 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되면은 더 이상은 면세 비율이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재계산을 해서 신고하는 일은 없다 이겁니다. 최대 10년. 면세 비율이 변동이 5% 이상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체감률이. 그러니까 건물을 제외한 기타니까 비품, 차량 운반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25%라는 건 1년에 25%가 아니에요. 1과세기간당이에요. 1과세기간당. 1과세기간당. 1과세기간당 25%니까 아까 건물처럼 1년이면 50%가 되죠. 50%. 그러면 저런 뭐 냉온풍기나 이런 것은 재계산을 언제까지 하느냐면 2년, 취득하고 2년까지 합니다. 2년간만. 1과세기간당 25%이기 때문에 2년. 4과세기간이면 100%가 되죠. 그래서 건물을 제외한 감가상각 자산의 재계산은 과세기간 4과세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재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면세 비율을 따지고 부가세 신고를 재계산해서 다시 신고에 반영하고 그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재계산 신고서 작성할 때 체감률에다가 건물은 5% 입력해 주면 되고요. 나머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25%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2에서 설명을 해놨네요. 건물이나 구축물은 최대가 20 과세기간이니까 10년이죠. 횟수로는. 그리고 나머지는 4를 초과할 때는 4로 한다. 4는 뭐예요? 4과세기간이니까 2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거 기억을 해주셨다가 재계산 때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우리가 거기다 입력을 해주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양식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재계산 내역에 여기 보면 경과된 과세기간 수라는 거 여기다 넣어준단 말이에요. 몇 개 과세기간이 경과됐느냐. 근데 경과된 과세기간을 계산할 때, 자 예를 들어서 2022년 3월 31일 날 취득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재계산을 언제 하느냐면은 2023년 12월 31일 확정신고 기간 이때 신고한다 라고 했을 때 요 경과된 과세기간수 한번 세는 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과된 과세기간을 셀 때 취득 시점의 과세기간은 제외합니다. 그러면 취득 시점이 22년 3월 31일이니까 22년도 1기는 경과된 과세기간에 넣으면 안 돼요. 1기는 취득 시점의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에서 빼놓고, 자 그러면 2022년 2기 하나 지나갔죠. 2기.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이 됐어요. 여기에 1기가 있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7월부터 12월 31일까지는 2기죠. 그래서 이때 취득했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요때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입력되는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하나, 둘, 셋
셋, 여기에 3이라고 입력해야 된다. 네, 나중에 실습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어떻게 세지? 취득한 날의 과세기간은 일단 빼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세주시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안분계산, 정산, 재계산 그 시험 문제 대비하는 이론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이론 이제 뒷부분에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영수증, 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그 다음에 가산세, 이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부분이 다 우리 FAT 1급에 있었던 이론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것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뒤에 안분계산이나 이런 것은 추가된 내용들이에요. 또 의제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나온 것도 이것도 약간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요 뒤에 내용에서도요. 추가된 내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